요즘 강추위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의 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질환들에 네. 대해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랭 질환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먼저 한랭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체온이라는 것이 이제 예. 36.5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실제 저희가 뭐 재보면 피부의 온도를 이렇게 재봤을 때는 뭐 20몇 도, 30도인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부 온도요. 예, 이제 그 심장과 소화기관과 그 항문까지 정중앙부의 예. 이제 온도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 부위의 온도가 35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예. 이제 그 한랭 질환이 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35도 밑으로 떨어질 때. 네. 그럼 이거는 체온계로 보통 어떻게 잽니까? 35도 밑으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겨드랑이에도 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귀에다도 재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심부 온도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고열이 뜰 때는 외부에까지 열이 막 뻗쳐 나가므로 예. 이제 그렇게 재셔도 됩니다만 네. 이제 심부 온도를 잴 때는 주로 이제 항문 온도라든지 이제 아. 그런 부분을 위주로 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한랭 질환이라는 게 약한 추위, 그러니까 뭐 영하권의 추위가 아닌 때도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5도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굉장히 따뜻한 물이죠. 예. 근데 20도의 온도에 한 10도 이런 물 만지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런 그렇죠. 물로 설거지 하려고 하면 네. 이제 그런 상태로 돼도 굉장히 추운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하의 온도만이 꼭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0도 정도의 온도라도 장시간 노출된다면 한랭 질환이 생기겠고요.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전날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급격히 날 때는 면역계가 쉽게 거기를 방어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교차가 크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럼 한랭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생길 확률이 높죠. 높습니까? 특히 그러니까 당일날 새벽 예. 온도가 제일 춥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복사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랬을 때 온도가 전날에 비해서 12도, 15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예. 절대 온도가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 한랭 질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한파특보를 내리잖아요. 네, 한파주의보 내리죠. 예, 그럴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랭 질환에 특히 취약한 분들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노인성 질환 이야기 해드리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1번이 노인이죠. 그래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 혈관이 노화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난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혈관의 수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음. 저희가 추운 데 가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예. 열을 뺏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확 수축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혈액량을 줄여버리니까 예. 열을 잘 안 뺏기죠. 아.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뺏겨서 한랭 질환에 더 쉽게 노출이 되시고요. 예. 또 거기다 이제 아침잠이 없으시니까 예. 새벽 운동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특히 취약해지고 가장 추울 때가 새벽 3시, 4시인데 한 5시, 4시 이경에 운동하시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취약한 한랭 질환자로 이렇게 그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노인분들은 새벽 운동은 좀 특히 일교차가 크거나 겨울철에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절대 못하시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못하게 예, 하시는군요.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나가면 공기가 또 상쾌하고 좋기도 하고 예. 또 습관이 또 예. 부지런하신 분들이 주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365일 습관화가 되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찌뿌둥 하신 거죠. 네.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런 한파가 있을 때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네, 실내 운동 하셔야 됩니다. 실내 운동.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랭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체온증이 있겠죠.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이제 전신의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 혼수까지 갈 수도 있는 질환이고요.
이제 국소 부위에 우리가 많이 하는 질환들 동상이 있겠죠. 동상. 뭐 동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예. 가벼운. 예. 그리고 이제 뭐 침수병, 침족병 같은 그런 질환들도 있겠고요. 이제 음. 한랭에 의한 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네. 또는 한랭에 의한 성인병, 예. 기접 질환의 악화 이런 것들이 전부 한랭 질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체온증 하면 예. 굉장히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 머물렀을 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산지대에 등산을 가서 추운 지역에 산을 등반하셨다가 저체온증이 걸렸다 이런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 저체온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온도가 떨어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초반에 제가 이제 한랭 질환과 좀 예. 섞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체온증은 이제 보통 문제가 될 때 32도, 20몇 도까지 이제 체온 심보 온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예. 근데 일단 범주에 들어가려면 35도부터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시고요. 전신에 이제 체온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거나 의식이 먼저 혼미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언어나 여러 가지 행동에 약간 장애를 보이거나 예.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시죠. 어. 그리고 이제 추위에 어드러들 떨리고요. 막 예. 이렇게 경련 같이 동반하고 나중에 근육의 문제 이런 것들 동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피부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증상도 같이 동반하고 의식을 단절되고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뜨거운 거 말고요. 예. 36도, 그러니까 체온보다는 좀 높고, 그럼 따뜻한. 예, 39도 미만. 저희가 목욕탕에 갔을 때 40도만 돼도 좀 뜨겁죠. 저는 많이 뜨겁던데요, 40도면. 그렇습니다. 피부가 이제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됐을 때 예. 감각의 저하를 수반하기 때문에 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라는 게 조금씩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9도 안 되는 정도의 온도 선에서 예. 따뜻한 물 또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 따뜻한 수건 사용하시고 그리고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또 대부분 이제 물에 빠졌거나 했을 때 저체온증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젖은 옷을 얼른 갈아입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게끔 해주면서 따뜻한 음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혹시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다면 네. 무슨 당도가 높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음. 것을 통해서 몸 안에서 칼로리 생성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동상도 좀 짚어주시죠. 예, 동상은 결국은 이제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체액이 0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예. 체액이 얼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손, 발이고요. 그렇죠. 코, 뭐 귀, 볼, 뭐 예, 이런 부위들이 이제 완전히 얼었다가 나타나게 되면 조직의 손상 또는 이제 수종, 그 두드러기처럼 예. 물집이 잡히고요. 그러다가 괴사가 되거나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긴 해요. 침수병하고 침족병 요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골에서 김장 같은 거 할 때 네. 10도 미만으로 떨어진 추운 날 예. 찬물에 손을 오래 담그고서 일을 하신다든지 김장할 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아니면 그 오랫동안 바깥 작업을 하면서 예. 신발 안에 땀이 가득 찼는데 예. 그게 얼어버린 채로 계속 다닌다든지 아. 0도 미만은 아니지만 네. 그 10도 미만의 물 속에 잠긴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손발에 작용했을 때 예. 이제 손발이 이제 갈라지고 벗겨지고 뭐 이렇게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감각장애를 오고 이랬을 때를 침수병, 손이 그랬을 때는 달리든 예. 침족병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게 손수자하고 발족자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랭 질환 응급처치 정도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어쨌든 네.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119 불러서 이제 심장에도 이제 어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119에 반드시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안 떨어지신 분들, 35도 미만으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신 경우에는 예. 집안에서 따뜻하게 계속 체온 보조를 해주면서 따뜻한 음료를 드시게 이제 하는 방법을 쓰시고요. 그리고 잘 회복이 안 되고 의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네. 하게 되면 이제 응급실까지는 아닌데 하게 되면 이제 한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차 종류라든지 예. 또 혈류 순환을 촉진해 가지고 냉기를 쫓아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복용하는
운동함으로써 이제 온기를 바로 회복시켜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예. 자, 예방 수칙. 네.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추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복장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복장.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오늘 추워 그러면 이제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는데 어제 예보를 보니까 영상이었어. 근데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요새 제트기류 문제 뭐 대륙성 고기압 예, 이런 문제로 예. 급격한 한파가 오잖아요. 너무 이제 얇게 입고 나가신다든지 예. 방한 소재를 이제 없이 네.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꾸준히 집안에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부분 그런 것이 또 권장 사항이겠죠.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노파심으로 절대 이런 날씨에는 멋내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